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김동화 허위조작정보감시단장님이십니다. 4월 9일 9시 기준으로 890명이 방문했고 240건의 제보가 있습니다. 매체별로는 SNS가 30.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는 네이버 19.2%, 유튜브 16.7%, 현수막 5.4%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관 뇌물 관련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인용 이후 헌법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입니다. 해당 허위사실은 유튜브 서정욱 TV를 인용한 천지일보 기사를 기점으로 확산되었으며 점차 민주당의 협박으로 재판 결과가 뒤집어졌다. 음모론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는 헌재 탄핵 인용 뇌물 200억이 전달됐다. 민주당 협박으로 탄핵 인용한 헌법재판관들은 해당 소문에 대해 해명하라는 내용이 퍼지고 있으며 스레드를 통해서는 재판관이 뇌물을 받았거나 협박을 받아서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는 재심 사유가 된다며 특정 헌법재판관을 모욕하고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항공 참사 관련 허위사실이 확산 중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금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특히 어제 조선일보가 보도한 단독 조종사 간제탑 착륙할 주로 두고 마지막까지 교신, 무한 그날 녹취록엔 그 기사를 근거로 DC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를 통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집중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살인마 녀석들이 죽인 거 맞네. 민주당이 세월호 때처럼 일부러 죽였다는 식의 근거 없는 허위 조작뿐만 아니라 희생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고 국가적 참사를 음모론으로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집중 대응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신남연의 댓글 조작을 포함해서 민주파출소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 활동을 벌인 계정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허위조작 감시단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네이버 플랫폼 내 조직적 유포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의 판단권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언론중재의 제소 현황과 심리 결과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4월 8일자 스카이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되면 한국도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는 보도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될 거라는 신중국 연방 관계자의 주장을 사실 확인이나 근거 없이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모략성 인터뷰를 기사화한 행태는 저희가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언론중재위에 제소하였습니다. 어제 열린 언론중재위 심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3일 자유일보 재판도 찢으려고 이재명 항소심 앞두고 또 유언심판 신청 보도에 대해서는 제목 수정 및 일부 문장 삭제 합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3월 27일자 경남북 산불 민주당으로 옮겨부터 이 모든 건 이재명 사법 리스크 탓 보도 제목 역시 제목 수정 및 일부 문장 삭제 그리고 반론 보도 게재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일 브리핑 드린 스카이데일리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와 관련하여 일부 표현이 실무자의 착오로 기사 수정이 정정보도 인용으로 잘못 나간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제기 등 방송 대응 관련 보고입니다. 4월 8일 TV조선의 신통방통에서는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가 재판 증인으로 불출석한 것에 대해 주관적인 의견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는 방송 진행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인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객관성과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또한 4월 7일 TV조선의 시사쇼 정치다에 출연한 한 패널은 사법부가 야당 대표에게 약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 다른 패널은 법원이 이재명 대표 앞에 무력하다는 등의 표현으로 조롱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방송심의 규정 제11조와 1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방송 진행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진행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기에 국민과 함께 내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채널 A 뉴스탑 10 방송에서 한 패널은 하나의 핑계라며 내란 종식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데 급급했습니다. 이 역시 방심위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라운드 C, 성창경 TV 등 유튜브 채널에 대한 대응 보고입니다. 4월 7일 게시된 영상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불복을 넘어 폭동을 선동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강훈 TV, 그라운드 C, 성창경 TV, 이봉규 TV, 신의 한수 등의 영상에 대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직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폄훼하는 영상을 게시해온 도련님 열사 킬문과 관련하여 해당 채널의 6번째 및 7번째 유사 계정이 생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튜브 약관 위반으로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계정들이 삭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를 김동완 의원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83번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월 8일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생목 대행이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과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얼렁뚱땅 진실을 호도하며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행할 수 없는 고유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4월 8일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한덕수 대행의 위헌 행태를 국민의힘은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한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내란 동조 세력의 위헌 형태는 끝이 없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2번째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14일 대하빌딩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합니다. 그는 7일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대권 도전을 위해 대구시장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본인의 SNS에 이재명 정권, 홍준표 정권 양자택일을 국민에게 묻겠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홍준표 시장입니다. 하지만 대선 행보 전 해명해야 할 발언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시장은 탄핵당한 당은 대선을 포기해야 한다고 결연히 소신을 펼친 바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힘이 아닌 타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계획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대선에 대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해명도 하지 못하며 대선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다음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3번째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헌 관련 거짓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4월 7일 자신의 SNS에 호은 세력 이재명 민주당이 사실상 개헌 거부, 의회 독재의 제왕적 대통령 권력, 그리고 임기 중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으로 입법, 행정, 법원, 헌재까지 모두 장악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5년간 본인 한 몸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전 대표는 4월 8일 최고위 회의에서 내란 종식이 먼저이지만 5.18 정신과 개헌 여건 강화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개헌에 대한 해석이 다를 뿐인데 거친 표현까지 사용해가며 민주당과 전임 대표를 깎아내리기 급급합니다. 본인과 개헌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망상을 멈추고 불법 개헌, 내란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한 세력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거친말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국민소통위원회는 정제되지 않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거친 정책과
발언에 대해 국민께 알리는 거친 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앞서 언급하였듯 본인이 대선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탄핵당한 정당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월 8일 SNS에서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합니다. 미국, 일본이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해서 인권 후진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해묵은 사형제를 화두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형제의 존폐 논란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에 무척이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사형권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홍준표 시장의 해당 발언은 사형제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국가가 치안, 국방 등 어떠한 혜택에서 배제돼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위험천만한 거친 발언입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OECD 중 유일한 사형제 실시 국가로 두 국가와 집행이 동결된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모두 사형제를 폐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국가 상황을 인용해 사형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 비약입니다. 국민을 처단하려고 한 윤석열 대통령도 전행을 휘두르던 법무부 장관 한동훈도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